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일고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애블 강사 남상균입니다. 이 영상이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시험 범위를 살펴보며 숭일고만의 시험 범위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제 경향입니다. 저희 학원이 분석해본 결과를 보기 쉽게 문제들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자체 제작 자료입니다. 저희가 출제 경향을 활용하여 어떻게 학생들을 준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며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범위입니다. 작년 기준 시험 범위로서는 교과서는 2개의 단원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해 부교재 같은 경우 마더텅 고1 영어 독해책에서는 150개 이상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150개 이상의 지문은 타 학교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지문의 양입니다. 저는 이 방대한 양이 이 학교의 시험 범위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법 부교재인 대치동 1등급 영문법 종합편은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올 예정이고요. 단어장인 해커스북과 수능필수 단어장에서는 300개 이상의 단어가 출제될 예정이며 학교 학습지인 5분 저널과 5.18 학습지에서도 출제될 예정입니다. 5분 저널 같은 경우는 문법을 서술형을 통해서 연습하는 학습지인데 5분 저널에 다뤘던 문법의 개념이 서술형으로 출제된 바 있으며 5.18 학습지 또한 객관식 2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즉, 이 학교의 시험 범위, 그러니까 이 학교의 시험 준비에 있어서 학교 학습지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출제 유형입니다. 영역별로 설명드리자면 교과서는 객관식 4문항에서 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객관식, 서술형 모두 난도는 평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서술형의 경우는 본문의 문장을 영작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는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에서는 객관식이 10문제에서 11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방대한 양에 비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난도로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내용을 한 번이라도 꼼꼼히 정리해보고 한 번이라도 돌아본다면, 내용을 정리하고 한 번이라도 회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문제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객관식이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 문제의 유형과 선지가 까다롭습니다. 선지들은 문법의 개념 중에서도 지엽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학습지 및 단어장입니다. 학습지 및 단어장에서는 객관식 5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는 상당 비율로서 여러분이 꾸준히 단어장을 암기하셔야 하고요. 학습지 또한 꼼꼼히 성실한 수업 태도로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시험에 출제된 유형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까다로운 고난도 유형입니다. 보시다시피 문법 영역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법상 틀린 문항 1개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여러 문항을 제시한 후 틀린 개수를 쓰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즉, 이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지 또한 지엽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식대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안 풀릴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엽적인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게 숭일고 고난도 유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시다시피 객관식 두 문항, 서술형 두 문항이 학습지에서 출제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학습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이며 고득점의 발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성실한 태도로 학습지를 정리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 영역이에요. 단어 영역은 보시다시피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의 경우 원뜻도 중요하고 주로 쓰이는 뜻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원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며, 두 번째는 담답형입니다. 담답형은 보시다시피 철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단어의 부수적인 뜻뿐만 아니라 단어의 철자도 완벽하게 외우셔서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제 경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시험 범위가 출제되고요. 방대한 시험 범위이지만 1회독 또는 한 번이라도 꼼꼼히 다룬다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방대한 시험 범위 자체가 독해 영역의 변별력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까다로운 문법 문제 유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유형과 지역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꼭 잡고 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고득점 그리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지와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절대로 낮은 비율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암기와 성실한 정리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네, 자체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런 경향을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학생들을 시킬지를 고민해 본 결과 저희는 피니싱 터치, 문법 훈련 자료, 서술형 자료, 동영 모의고사라는 결과값을 냈어요. 그럼 첫 번째 피니싱 터치입니다. 피니싱 터치는 방대한 지문의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법 훈련 자료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까다로운 유형도 그리고 지역적인 선지도 준비시켜주는 문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서술형 자료입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동영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된 자체 모의고사로서 아이들이 학교 시험 유형을 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시켜주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피니싱 터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글의 흐름을 정리해놨습니다. 숭일고의 특징은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에 비해 쉬운 난이도입니다. 즉 내용만 정리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아이들이 자신들이 파악했던 흐름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넘어갈 수 있고, 이 로직 플로우를 보고 아이들이 좀 더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문법 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등급 그리고 높은 점수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요. 다양한 유형을 통해 아이가 학교에서 원하는 문법 개념에 익숙해져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인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 학원에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자료입니다. 다양하게 또는 선생님이 강조하신 문항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만든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최대한 학교 시험의 스타일과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도 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든 내신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숭일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